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 정은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요, 실전형 금융교육과 생성형 AI 기반 금융사기 체험 예방 교육입니다. 저희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소비자과에 승인받은 비영리 공익법인이고요. 금융소비자 보호를 하라고 만들어진 민간기구입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정책과 금융교육과 금융상담 그리고 금융문화운동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금융소비자 전문가이기도 하고 금융교육 전문가이기도 해서요. 저희 기관에서 제가 제일 한가하다고 나가서 발표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금융교육의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은 뭘까요? 금융교육과 경제교육의 출발은 무엇일까요? 어떠해야 될까요? 지금 금융위원회 국장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생애 주기별로 엄청난 교육을 다 하겠다고 하시고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편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교육을 민간에서는 지금 사례 발표를 하고 있는 세 기관뿐만이 아니라 많은 민간에서는 엄청나게 금융소비자를 접점해서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금융소비자가 쉽고 그 다음에 금융과 경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달아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치열하게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교육의 방식과 내용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저희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가 3년 전에 산자구의 어떤 사업으로 전문 기업들과 5개 기업들과 같이 만든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파트별로 소개를 드리면요. 금융역량 2.0은 무엇이고, 실전형 금융교육의 의미와 사례는 무엇이고, 또 생성형 AI를 활용한 금융사기 예방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텐데요. 파트 1과 파트 2는 제가 그 발제문에도 자세히 되어 있고, 저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1분 더 초과하셔가지고 제가 1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사기 예방교육에 초점을 좀 둬야 돼가지고 그 부분을 여러분과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융역량이 1.0과 2.0 제가 그냥 이렇게 편의로 나눴는데요. 일단 1.0은 기본 금융의 문해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은 여러분, 금융역량은 무엇일까요? 금융역량은 금융시험을 잘 보기 위한 역량일까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금융생활 문제를 어떻게 내가 잘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역량 2.0은 실전에 잘 적응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금융생존력이라고 저는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을 금융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실제 인지하고 판단하고 대응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행동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체계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데이터 기반의 진단을 통해서 아까 맞춤형이라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금융교육에 있어서 금융교육이 끝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그 교육에 대해서 만족했느냐 보다는요, 사실은 진짜 금융교육을 하고 나서 중요한 거는 금융교육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그 한 개인이 어떠한 금융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 행동에 대한 변화를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회의에서는 금융교육을 한 것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요. 네가 금융교육 몇 명 했어? 얼마나 많이 했어?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실제는 그 사람들이 금융교육을 받고 어떻게 변화했어? 어떻게 판단력을 좋게 바꾸었어? 어떤 행동이 들었을 때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고 할 수 있었어? 이런 행동에 대한 변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그런 접점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역량의 2.0이 바로 이 실전형 금융교육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전형 금융교육은 앞에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전달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실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교육, 그리고 설명식보다 실제 체험하고 상황을 제시하고 반복 연습하는 교육. 왜 체험학습이 중요한지는 마지막 파트 3에서 여러분과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동인지 청소년인지 똑같은 기회비용을 설명하더라도 아동에게 하는지 청소년에게 하는 건지 자립준비 청년에게 하는 건지 시니어에게 하는 건지 중장년의 40대 50대에게 하는 건지 여성인지 남성인지 이런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교육의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맞았기 때문에 이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위험과 기회를 함께 교육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형 금융교육은 금융 지식에 대한 설명을 넘어서 실제 생활 속의 금융생활에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전형, 이것이 바로 실전형 금융교육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출발점에서 금융교육은 일단 금융 경제하면 되게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저희가 그 자립준비 청년들 교육을 많이 하면서 자립준비 청소년들도 혼자 홀로 나오기 전에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시설의 기관들의 분들과 미팅을 했는데 저희 금융경제교육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아니요, 애들이 너무 어려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재미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놀이경제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놀이로, 체험으로, 실제 해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금융과 경제를 어렵게 접하지 않고 그것이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뿌리들을 가지고 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려서부터 진행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2, 3년 동안 놀이경제 교육에 대한 강사님들이 연구하고 또 그 강사님들이 교육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지역아동센터나 그다음에 자립준비 청소년 기관에 찾아가서 교육을 했는데요. 지금은 너무나 요청이 폭발적으로 옵니다. 네, 교육을 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금융경제가 어렵기보다는요, 어렵게 가르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의 내용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교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그닥 찬성하지 않고요. 이제 같은 내용을 어떻게 어떤 재생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2.0 시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저희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가 다양한 아동과 청소년,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장 교육이 어려운 게 사실 느린학습자와 장애인들이거든요. 이들에게 금융교육하는 거 되게 어려웠는데 특히나 장애인이나 느린학습자들은 몸으로 체험하면서 움직이면서 금융에 대한 이해들을 하는 것들을 개발했고 저희가 또 경기도 경제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1년에 한 3만 명 정도 중에서 장애인과 느린학습자에 대한 교육을 실제 이 놀이경제를 통해서 큰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 개발해서 그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해보고 그 효과성까지 측정했을 때 매우 중요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자료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카드놀이라는 것을 해서 카드놀이를 하고 자기가 자기 팀이 이기려고 하면 결과를 예측하고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아이는 혼자서 판단하고 어떤 아이는 같이 협조하고 어떤 아이는 남의 눈치만 보고 이렇게 하는 놀이의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투자의 마인드로 자기가 어떻게 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놀이를 통한 교육을 하고요.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개미와 배짱의 동화 속에서 경제와 저축과 위험관리에 대한 것들을 모두 배우고 또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 놀이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떠먹여주는 나눔 밥이라고 하는 그런 놀이를 통해서 서로가 이제 흔들리는 긴 막대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서로 협력해서 다른 사람을 먹여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눔 경제에 대한 내용도 하게 됩니다. 제가 좀 파트 3에 주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좀 빨리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생성형 AI를 활용한 금융사기 예방 교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이시피싱에 대한 금융이나 금감원에서 많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은 당했고 피해는 얼마고 이런 것들 하는데 제가 4, 5년 전에 요청이 있어서 왜 금융사기 보이시피싱 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당하는지 어떤 사람이 대응을 잘하는지 조사를 했는데 되게 깜짝 놀란 결과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보이시피싱은 어떤 사람이 제일 당하지 않을까요? 학식이 높은 사람일까요? 지식이 많은 사람일까요? 한 번 당해본 사람이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건 뭐였냐면 지금은 한 번 당해도 많이 당합니다. 이제 그만큼 수법이 굉장히 고도화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4, 5년 전만 해도 한 번 당한 사람
그러면 체험하게 하면 되겠다. 예. 한 번도 또 자기가 실제 현장, 그렇다고 계속 당하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체험하면 그것에 대한 역량이 매우 높아지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 하마터면이라고 하는 생성형 AI를 활용해요. 그러니까 생성형 AI는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직접 소비자들이 이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실제 시나리오에 기반의 AI 직접 체험을 통해서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책과 그다음에 어떤 정책의 안이 있으면 가장 빨리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기범들입니다. 네, 사기범들이 가장 정책의 내용을 잘 압니다. 자, 중도 사태로 인해서 비행기 항공권 취소된다, 유류 지급하겠다, 이런 정책들, 그다음에 뭐 대출 상환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그런 문자가 바로 다 이제 소비자들을 공략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사기범들 그것만 초점을 두고 그것만 교육을 하고 그것만 계속 연구하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술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생성형 AI를 개발을 하게 됐고요. 보시면 그래서 이제 사후적으로 발생하면 물론 해결할 수 있고 법적 기술적인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소비자들이 이미 노출되고 나서는 사후에 이것을 피해 보상 받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들고요. 받으면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 백신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요. 많은 체험들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런 거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막상 그런 일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요즘에 딥페이크라고 하죠. 그래서 너의 목소리와 너의 어떤 얼굴을 가지고 실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하지만 막상 그런 일이 당해서 우리 아이에게 엄마 나 구해줘, 나 지금 문제가 생겼어, 얼굴로 보여지고 하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당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체험을 실제 많이 해보면 그런 상황에 있어서 맞닥뜨렸을 때 훨씬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AI를 활용한 이런 사기 예방 솔루션을 통해서 웹으로 지금 저희가 플레이스토어에 올려져 있는데요. 체험형 대화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 사례들을 활용해서 시나리오를 해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체험이 끝나고 나면 각 사례별로 이렇게 그림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어떤 예방 수준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점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법기 상태다 이렇게 나왔죠. 사기 수법의 요약이나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러한 어떤 수법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팁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웹으로 실험을 조금 이따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오프라인으로 같이 교육을 하고 온라인으로 이 도구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사용해서 실제 진행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돌아가셔도 웹을 통해서 계속 그 체험의 예방을 계속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요 1단계, 2단계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개념과 유형을 이해하고 하마터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전 체험을 만들고 그것들에 대해서 행동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발제문에는 없는데요. 이 사건이 되게 심각해가지고 저희가 며칠 전에 개발자와 이야기를 해서 요거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게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기반 사칭 한 번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에게 연속적으로 6번 이런 어떤 사건들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저희가 체험에 대한 서비스를 업데이트 했는데요. 옛날에는 기반 사칭하면 우리가 검찰청입니다 이러면 이제 안 속아 이러죠. 근데 최근에는 어떠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다이어트 약이 있는데 미국에서 나왔어. 근데 이거를 너에게 5만 원에 줄게.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를 잘해서 성공하면 거기에 대해서 추첨을 해가지고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2억 사하게 되면 돈을 줄 거야 라고 하니까 5만 원을 주고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샀습니다. 네,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유튜브를 뺐다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는 너한테 줄 건데 네가 당첨이 됐어. 사례를 그냥 잘해서가 아니라 당첨이 돼서 너에게 돈을 지금 얼마를 줄 건데 우리는 여기는 미국이잖아. 그러니까 먼저 그거에 대한 세제 공과금이나 여러 가지 비용들을 내야 돼. 그래서 나한테 돈을 보내줘. 그래서 돈을 보냈어요. 돈을 보내고 나서 50만 원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연락이 없어요. 아, 내가 속았구나 라고 해서 디엔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때 얼마 후에
경찰청이라고 전화가 옵니다. 너 미국에서 회의 직구했지? 근데 그 직구한 내용이 이게 마약이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6kg를 빼고 나니까 아, 이게 마약이어서 살이 내가 많이 잘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좋다 경품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불안의 요지가 됩니다. 그래서 마약이라고 하니까 놀래죠. 그리고 나서 이거 지금 형사 공탁금 같은 거 보내라고 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져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에 떨고 있는데 해킹을 했겠죠. 해킹이 다 이미 돼서 뭐 이런 것도 다 누르고 해킹이 돼서 부모에게 연락이 갑니다. 당신 딸이 지금 마약 사범이 됐는지 알고 있냐. 근데 지금 이게 초창기니까 여기에서 또 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가정은 굉장히 파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대출에 대한 것까지 이어집니다. 대출 받도록 해줄게 라고 합니다. 이제 갈수록 말하니까 좀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변호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이트 해커들이랑 일해.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인데 네가 지금 당한 것들 모두 다 돌려줄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변호사비 내라고 하면서 합니다. 다 털리죠. 끝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기범들은 최근에는요, 여러분 우리 캄보디아 사건이 있는데 그렇게 사람 한 명을 그렇게 넘기면 5억이라는 돈을 받는데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캄보디아 하니까 베트남에 알바 갔다가 캄보디아로 넘긴다고 하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그냥 너무나 빠르게 업데이트 되고 있어서 이 1년에 6가지는 한 사람이 모두 당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갑니다.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즉시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상황에 직시되면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체험으로 다 만들고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고요. 딥페이크도 알고 있지만 사실 연락 와서 내가 지금 CEO 목소리로 딥페이크 하는 사칭하는 것도 있는데요. 내가 지금 되게 중요한 결과가 있는데 재무팀에 2천만 원 지금 보내라고 하는데 우리 대표님 목소리예요. 여러분 당황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실제 있고 또 현재 예상되는 피싱도 미리 학습하도록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행안부 긴급재난 유류 지원 안내, 그 다음에 중동 상황으로 예약 항공권 취소됐습니다. 쿠팡 유출 피해 보상금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문자가 계속 이제 발송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눈뜨고 당하는 전세 사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저희가 생활 밀착형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시간이 저한테 있는 이거를 한번 하마터면을 들어가서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마터면은 그냥 하마터면 당할 뻔했다 이런 이제 이미지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체험을 시작합니다. 이 체험을 시작해서 여기 지금 제가 보여지는 거는 지금 저희 요거는 무료판이 있고 유료판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현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세 사기랄지 사고 보상이랄지 그다음에 중동 상황으로 는 항공편 그다음에 내 자식이 마약 사범이었어요. 그다음에 다이어트 약에 대한 부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이 모두 여기에 실전적인 체험 사례로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민간에서 이렇게까지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어르신들 대상으로 큰 곳에서는 저렇게 진행하지만 몇 분 안 계시는 경로당 같은 데 갔을 때는요, 이렇게 키오스키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키오스키에서 실제 각각의 어르신들이 실제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이제 내가 이런 디지털 이 사기 교육에 대해서 나 너무나 많이 들었어 라고 하는데 이렇게 체험하는 건 처음이니까 되게 좋아하시고 또 실제 링크 누르지 마 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일인지 모르다가도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시고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교육했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효과성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3개월 동안 진행한 내용이긴 한데요. 실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 역량에 대한 지식태도 행동에 대한 문항을 조사했고 그 결과 보시면
문자 링크에 대한 안정성 인지가 별로 없었는데 통계적으로 유효하게 향상됐고 딥페이크 조작 인지에 대한 것도 조작의 위험성도 인지도 향상됐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태도에 대한 부분, 만약에 이런 피싱과 스미싱 당했을 때 얼마나 잘 대처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도 사전과 사후에 훨씬 더 많은 자신감과 대응 역량에 대한 점수가 8개 문항 중에서 7개가 통계적으로 유효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의 교육만으로도 엄청난 교육이 있어 저희도 사실 놀랐어요. 이 결과를 분석하고 나서 놀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민간에서 이런 새로운 것들에 대한 체험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수도 중요하지만 이 어떤 행동의 변화를 가져왔느냐에 대한 것들도 이미 효과성 측정을 통해서 측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핵심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금융교육을 지금 20년 동안 열심히 하고 있고 해왔다고 하지만 이제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직면했고 또 디지털 전환 시대가 되면서 AI를 활용해서 이런 교육들을 할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체험해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선택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가져가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금융교육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생각인데요. 금융을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삶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소비자원에서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를 계속 20몇 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계속 의식주 생활이었거든요. 근데 5년 전부터 식주 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금융생활이 세 번째가 된 거죠. 근데 작년 2025년에는 식금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금융생활이 너무나 중요한 식금주라는 거는 먹는 거 빼고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금융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금융이라는 것이 저희 삶을 지키는 안전망이어야 되고 금융교육은 그것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는 금융의 인투십은 여러분 앞으로 무엇이어야 될까요? 한번 대답해 주세요. 네, 불안과 공포가 아니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새로운 시대 정신을 가지고 또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계속 열심히 금융교육과 금융세계 예방교육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